귀밑각 자르고 정면 효과를 부가적으로 하는 것들 있잖아요. 이름이 기억 안 나는데 뭐 피질골 절골 뭐 이런 거요. 그죠? 뼈 좀 갈아내는 건데 그런 것들 다 해도 귀밑각만 자르면 처짐 안 오나요? 라고 하셨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요 그림 좋아하잖아요. 이 근육은 일로 수축하고요. 여기 넓게 이렇게 있는 이 활경근은 이 방향으로 수축해요. 그리고 입꼬리 내림근은 이 방향으로 수축하고요. 여기 붙어 있을 때는 이 방향으로 떨어지지만 여기가 박리가 되기 때문에 이 방향으로 수축을 하게 돼요. 어쨌든 이 상황에서 턱뼈를 자르면 살하고 같이 근육이 당기는 방향으로 움직여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처짐이 발생을 한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아무리 많이 잘려도 여기가 아무리 많이 잘려도 여기는 처짐이 발생하지 않아요. 이해되시길 바래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몇 년 전에 블로그에서 질문도 했었고 상담받으러 갈 계획 잡고 있는 사람입니다. 몇 년 전에 방문하려 했었는데 코로나도 있고 여러 가지 개인 사정이 겹쳐서 방문 못했네요. 어차피 살은 다 빼야 되기 때문에 살을 완전히 다 빼고 최적의 상태로 선생님께 상담을 가는 것이 얼굴 형태라든가 디자인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게 아닐까 싶어서 살을 완전히 다 빼고 갈 계획이었는데요. 자꾸만 빨리 상담받고 싶은 마음이 드네요. 그래서 선생님께 의견 여쭤보고 싶습니다. 외모적인 부분이 중요하다 보니 제가 살을 완전히 빼고 가는 게 상태 파악이라던가 디자인 등 이런 것들이 정확히 하는 데 있어 확실히 좋을까요? 살을 다 빼고 가는 게 좋을까요? 최소 6개월 이상의 시간이 필요할 것 같네요. 많이들 주시는 질문이세요. 살을 빼고 가야지 재건을 하냐, 아니면 어쩌냐, 이런 얘기 많이 하시는데,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상관없어요. 상담은. 근데 수술은 어떤 때 하는 게 가장 좋냐면요. 환자분이 이제 나 이 체중이 내 목표 체중이다. 나 이제 여기서 유지하려고 한다. 라는 체중으로 만들어 오신 다음에 그 모습에서 디자인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 저 이제 10년 동안 하다 보니까 수술하고 나서 살이 엄청 쪄오시는 분도 있고요. 수술하고 나서 살이 엄청 빠져오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면 제가 수술할 당시의 디자인하고는 조금 다른 모습들이 조금씩 보여요. 근데 그 엄청이라는 거는 10kg 이상이에요. 근데 뭐 수술하고 나서 갑자기 15kg가 빠져서 오셔요. 그럼 만들어 놓은 보형물이 조금 크게 느껴질 수 있겠죠. 또 갑자기 살이 막 10kg씩 쪄오고 그래요. 그러면은 만들어 놓은 게 티도 안 나겠죠. 이런 일들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상담은 아무 때나 오셔도 상관없어요. 다만 수술을 위한 디자인은 내가 목표 체중에 도달했을 때 디자인을 하자 이거예요. 그래서 상담은 아무 때나 오셔도 상관없어요. 답이 되셨길 바래요. 화요일에 대면 상담 갔던 사람입니다. 얼굴이 낯이 있다고 하셨는데 지난주에 이거 답을 드리려다가 방송 주무신다 그래가지고 잠들었다고 하셔서 동의해 주시면 답변해 달 수 있나 뭐 이렇게 해주셨어요. 지금 계신가요? 제가 CT는 준비는 해놨는데 지금 혹시 요 질문 주신 분 방송 보고 계신가요? 방송 보고 계시면 말씀 주시면 좋겠어요. 왜냐면 괜히 또 안 계시는데 제가 이러고 저러고 얘기하는 게 조금 그럴 것 같아서. 하악 과두가 나와서 두상 자체 큰 편이라 광대 수술에도 재미없다 라고 얘기했어요. 제가 광대에서 재미 볼 일 아니다. 촬영하는 일을 하는데 그런 게 아니라면 추천하지 않는다 그랬고요. 중안면본이 꺼진 거라 코끝 만들고 노블캣 하는 것도 좋겠다고 하셨어요. 집에 와서 곰곰이 생각해 본 결과 그래서 광대가 계속 걸리더라. 옆광대 조금이라도 들어갈 수 있으면 해야겠다는 쪽으로 마음이 기울어지는 중인데 저간두통 타입에서 옆광대가 조금이라도 들어갈 수 있을까요? 이렇게 질문을 주신 분이에요. 하지 말라고 했던 분 얘기죠. 정확히 말하면. 요거 한번 같이 보실게요. 이분 CT인데요. 일단 하나 보셔야 될 거는 이분 비대칭에 대한 얘기를 조금 먼저 할 수밖에 없는데 제가 선을 하나 가볼게요. 눈 기준으로 이거 비대면 상담할 때도 제가 많이 영상에서 만들어 드리고 여러분들한테도 보여드리는 건데 눈 기준으로 수평선 긋고요. 그 다음에 얼굴 중심에서 수직선 이렇게 그어요. 그런데 환자분 여기까지는 그럭저럭 잘 맞는 편인데 여기 어디쯤에서부턴가 이 방향이 이렇게 틀어져요. 턱 중심 라인이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기는 약간 수직선으로 떨어지고 여기는 이렇게 더 기울어진 선으로 떨어져요. 그러니까 턱이 다 이쪽으로 쏠려 보이죠. 이런 비대칭이 존재한다는 게 일단 첫 번째 이유고요. 그 다음에 고개를 들어서 보면 광대가 옆으로 넓은 건 맞죠. 이렇게 넓은 거. 근데 보통 이게 여자분이시거든요. 여자분 이 광대 폭을 재보면 이 광대 폭이 여자들 기준으로는 126 정도가 대한민국 여자 평균이에요. 근데 131mm 정도 나오죠. 그럼 좀 넓긴 한 거죠. 그리고 45도 여기 부분은 별로 튀어나온 건 없어요. 근데 옆으로 이렇게 벌어진. 다시 말해서 광대가 막 이렇게 나온 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약간 이런 식으로 나온 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옆광대가 나왔냐, 45도 광대가 나왔냐. 이제 이런 내용으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하나 여기서 여러분들이 꼭 봤으면 좋겠는 게, 이거 많은 선생님들이 놓치시는 부분인데요. 턱관절이 이번에 학회 때도 요거를 발표를 했거든요. 근데 뭐 선생님들 좀 눈치 있는 분들은 와서 되게 고맙다라고 얘기를 해주시고, 뭐 대다수 선생님들은 또 뭐 그냥 관심 없게 보시고 뭐 이렇게 하시죠. 자, 이렇게 선을 하나 그어볼게요. 지금 여기가 뭐냐면 하악과두라는 거예요. 하악과두. 우리가 여기다 여러분 귓구멍에 손 한번 넣어보실래요? 이거 한번 같이 해볼까요? 안 졸리시면 따라해 보세요. 귓구멍에 이렇게 손을 넣어보세요. 이렇게 귓구멍에 손을 넣어보시고 입을 아 벌리시면 이렇게 귀 앞으로 이렇게 손가락을 미시고요. 아 해보시면은 턱 관절이 앞으로 빠지거든요. 그게 하과두예요. 이게 하과두라고 해서 옆에서 보시면 요 녀석 여기가 이렇게 튀어나온 게 중요해요. 왜? 여기가 튀어나와 있으면 광대를 제 아무리 줄여도 얘 때문에 얼굴 좌우폭이 안 줄어 보여요. 그걸 피부 음영을 통해서 보여드려야 되는데 그걸 한번 보여드리고 싶은데 그래도 안 계시는 듯하니 조금 잘라서 일단 봅시다. 이렇게 피부 음영으로 보여드릴게요. 자, 옆광대 나왔죠? 보시면 지금 보면은 여기 꺼져 있고 여기 살짝 볼록하죠? 그죠? 근데 이렇게 한번 살짝 돌려볼게요. 자, 튀어나온 게 1번인가요? 2번인가요? 이걸 파악하셔야 돼요. 위치가. 자, 1번인가요? 자, 요 부분 제가 파란색으로 해볼게요. 초록색 요 부분인가요? 아니면 빨간색 요 부분인가요? 튀어나온 게. 여기서 제가 고개를 살짝 오른쪽으로 돌려볼게요. 자, 여기쯤에서 멈춰볼까요? 자, 여기가 튀어나온 거가 보이실 거예요. 여기가. 그 다음에 또 잘 보시면 여기가 튀어나오고 여기는 이렇게 꺼져서 약간 꺼져 있는 데가 보일 거예요. 이렇게 보이세요? 자, 이렇게 보면 좀 더 잘 보이죠? 여기는 뭔가 이렇게 불룩한 녀석이 요 덩어리가 하나 있고요. 여기는 뭔지 모르게 전체적으로 얘가 좀 불룩한 느낌이 있죠. 이해되시나요? 자, 마우스 가만히 두고요. 자, 옆으로 돌려볼게요. 이렇게. 이렇게 보면 여기도 살짝 튀어나와 보이지만 뭔가 여기가 이렇게 볼록하게 보이죠. 자, 완전히 옆으로 돌려볼게요. 그럼 여기서 아까 제가 말한 볼록한 부분이 두 군데예요. 여기랑 여기랑. 그럼 뼈로 한번 볼까요? 자, 이 하악과두예요, 이게. 하악과두. 콘다일 헤드라고 해요. 자, 마우스 가만히 두고 어딘가 보세요. 자, 다시 한번 여기서 뼈로 보면 여기죠? 자, 여기에요. 다시 한번 마우스 여기가 피부에서 보면 이렇게 돼요. 자, 잘 보세요. 여기. 그 다음에 역광대라고 하는 데는 여기에요. 그러면 피부에서 보면 여기. 뼈는 여기. 그러면 내가 여기가 메인이냐, 여기가 메인이냐를 잘 보셔야 돼요. 이걸 어떻게 봐? 고개 돌려서 보면은 여기랑 여기거든요. 그러면 여기는 못 줄여요. 얘는 줄어들 수 있어요.
그러면 얼굴이 작아 보일 거냐 이거죠. 이렇게 볼까요? 잘라서 볼까요? 더? 요쯤으로 자를까요? 요거를 한번 이렇게 잘라서 볼까요? 딱 그 부분만 보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요 부분만 잘라보는 거예요. 딱 우리 지금 필요한 부분만. 그러면 여기 보시면 관절 있는 데랑 사각턱, 광대, 옆광대 있는데 거기만 보는 거거든요. 요렇게. 이렇게. 그럼 고개 들어서 볼게요. 이렇게 보면 얘가 버티고 있는데 얘가 준다고 얘가 줄겠냐고요. 안 줄어요. 그래서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여기가 튀어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가 아무리 줄어도 이 튀어나온 게 효과가 없다는 거죠. 물론 여기가 나온 거는 있지만 잘 보면 여기가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돈 들여서 고생해서 얻는 게 별로 없잖아요. 여기는 조금 줄어들겠죠. 근데 얘가 튀어나와 있기 때문에 정면에서 봤을 때 별 재미가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기 조금 줄어드는 게 나는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하셔도 돼요.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관점에서는 아니 같은 돈 들이고 누구는 효과 보고 누구는 같은 돈 들이고 고생 똑같이 하는데 왜 누구는 재미 못 봐.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45도 광대에서 피부 두께를 항상 재는데 여기서 이렇게 피부를 두께를 재면은 지금 이게 보통 한 7, 8mm 되거든요. 그 환자분 피부도 별로 안 두꺼워요, 이쪽은. 그리고 이쪽은 보통 여자들이 6, 7mm 정도 돼요. 여기가. 이 피부 두께가. 근데 지금 7.78mm. 그러니까 옆으로 피부 두께는 좀 두꺼운 편이죠. 그래서 이 부분, 여기는 줄어들어 봤자 옹색해 보일 부분이기 때문에 별로 줄어들게 하고 싶지가 않고, 이 부분만 이렇게 보면. 그래서 광대가 조금 요게 나와 보이는 게 스트레스 받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요거는 좋아지는데 요 녀석이 방해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그렇게 좋아지겠냐. 또 여기가 이렇게 줄어들고 여기가 이렇게 커버리는 느낌이 들면 전체적으로 얼굴이 이렇게 약간 만두상처럼 이렇게 보여지는 느낌이 생길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반대하는 거지. 뭐 제가 하기 싫어서 해주기 싫어서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자분은 원하시죠. 그러면 살짝 해보시는 것도 저는 반대하지는 않아요. 다만 너무 욕심부려서 크게 하지 말아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거는 턱 수술할 때 고려해야 되는 것들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제가 방송에서 저번에 한번 말씀드린 거 있거든요. 그 영상 한번 살펴보시고요. 그래서 오늘도 잠드신 것 같은데 더 궁금한 거 있으면 답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얼굴도 다 보여드리고 중안면부까지 꺼진 것도 보여드리고 싶고 그런데 그래도 정확하게 PT 공개 동의한다고 하셨는데 피부 보여주는 건 또 싫다고 하실 수도 있어서 일단은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그 동의해 주신다고 이렇게 해주시긴 했는데 그래도 얼굴 보여주는 건 아가씨라 좀 신경이 쓰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더 자세한 얘기가 필요하시면 제가 다음 주에 다시 보여드릴게요. 미국 사는데요. 손가락 두 개 끝이 손톱 일부 포함 살점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신경 등 이상 없는 것 같은데 완전 재생될까요? 치료는 어떻게 해야죠? 라고 질문 주셨는데 성형외과 의사가 손가락 하는 거 아세요? 수부외과 전문이라고 있어요. 성형외과 의사들이 하는 것 중에. 제가 옛날에 수부외과 전문의 시험 실시될 때 출제하러 들어갔었거든요. 그래서 아는데 아무튼 요새는 안 한 지 오래돼가지고 뭐 이거 제가 뭐 안다고 말하기도 좀 뭐하지만 일단 성형외과에서 손가락부터 발끝부터 발톱까지 본다는 얘기 제가 했었잖아요. 머리털부터 발톱까지 보는 게 성형외과다라는 말씀 드렸는데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여러분이 이렇게 뭐 구분하는 기준이 있었어요. 뭐 알렌이라는 분과 히레이스라는 분과 이시가와라는 분과 타마이 그다음에 푸처라는 분들이 있었는데 일단 뭐 알렌이라는 분 그 클래시피케이션 구분을 제일 많이 해요. 그래서 뭐 요렇게 잘렸냐 요렇게 잘렸냐 요렇게 잘렸냐 뭐 방향도 보고 그러는데 아무튼 요 끝에만 똑 잘린 거 타입 1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네일베드 뼈 끝까지 뼈 직전까지 잘린 거 타입 2라고 하고요. 디지털 팔랑스라고 해서 맨 끝에 손가락 끝에까지 잘린 거 이제 앰퓨테이션이죠 이건.
이제 그런 뼈 중간까지 잘린 거를 타입 3라고 하고, 이 디지털 팔랑스 끝에 부분, 관절 있는 데까지 잘린 거 타입 4라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타입별로 나뉘는데, 어쨌든 간에 알렌 선생님이 구분하신 요 기준에 의해서 치료 방법이 이렇게 정해져요. 근데 대부분 2, 3, 4번은 응급실로 실려가는 분위기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여기 방송에서 얘기할 건 아닌 것 같고, 알렌 타입 1이에요. 그래서 손톱 포함 일부 손끝 날아가는 거. 뭐 요렇게 요 정도 되겠죠. 이 그림으로 보면은, 그림을 굳이 그린다면 뭐 한 요 정도 되지 않을까? 뭐 요 정도, 또는 뭐 약간 좀 삐뚤음이 돼서 요 정도, 뭐 요런 정도라고 봐요. 뭐 요렇게 날아갔을 수도 있기는 한데, 이러면은 또 뼈 끝이 다쳤을 수 있으니까. 어쨌든 집에서 치료하고 계세요. 근데 세컨더리 힐링이라는 거를 해요. 연고 바르고 그냥 감싸고 지내는 거예요. 그러면 시간이 오래 지나지만 낫긴 나서요. 근데 그렇게 나으면 여기 그 피부가 날아갔던 자리가 약간 군살처럼 딱딱해지면서 되게 예민해져요. 또는 반대로 되게 무뎌져요. 그래서 발바닥처럼 딱딱한 살이 생겨서 조금 치료 기간도 오래 걸리고 되게 아파요. 그 과정이. 근데 그냥 피부 중에서 각질이 있는 스트라토코니움, 이렇게 각질, 우리 그 껍질 벗겨진 듯이 허물 벗잖아요. 그런 것처럼 떨어지는 부분이라면 그 부분은 그냥 내비둬도 되고 나중에 나서면 다 나서요. 근데 그게 아니라 펄프라고 그래가지고 속에 있는 혈관이나 이런 것까지 막 있는 사람, 그게 다쳤다. 그러면 그건 굉장히 오래 걸려요, 낫는데. 그래서 우리는 피부 이식을 보통은 권하죠. 뭐, 뭐, 발바닥이든 아니면은 이제 사타구니든 아니면 뭐 어디서든 피부를 조금 떼다가 그 피부가 날아간 부분에다가 피부 이식을 해주면 빨리 나서요. 그리고 덜 아프고 나중에 감각도 덜 이상해요. 단점은 뭐냐면 색깔이 달라요. 까매요. 그래서 마치 여기 도장 찍어 놓은 것처럼 까맣게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상태라면은 뭐 이렇게 뼈까지 잘린 거는 아닌 것 같고, 손톱 끝 일부랑 피부 조금 날라간 것 같은데, 말씀하시는 거 봐서는 그냥 연고 바르고 계셔도 되는데, 만약에 피가 지금도 질질 나고 막 건드리기도, 소독약 바르기도 너무 쓰라리고 아프고 그 정도라면은 피부 이식도 한번 생각해 보시라,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원장님, 제가 거북목으로 평생을 살아서 목을 뒤로 젖혀도 목에서 턱 라인이 일자에다가, 목에서 턱 라인이 일자에다가 턱 근육 및 턱 밑 근육이 엄청 땡땡합니다. 살을 빼도 이중턱이 너무 심한데 이런 경우에는 턱 밑에 보톡스를 맞아야 할까요? 아니면 지압을 해야 될까요?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질문 주신 분 말씀하시는 거가 뭔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웃긴 건지 수 있는데 뭔 얘기인지도 모르겠어요. 이게 뭔 얘기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거북목은 이거고, 평생을 살아서 목을 뒤로 젖혔는데 목에서 턱 라인이 일자? 목이 되게 많이 젖혀진다는 얘기인데, 턱 밑 근육이 엄청 땡땡합니다. 이게 지금 머릿속에서 안 그려져요. 그래서 요거는 한번 병원에서 뵙고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턱 밑에 보톡스 맞는 경우는 되게 반대고요. 그래서 턱 밑에 근육을 이렇게 뭐 보톡스 맞는 거는 저는 반대고요. 뭐 지방 흡입을 해야 될 경우는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보고요. 근데 지금 이 상황은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돼서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럼 이러한 잔존 비대칭은 평생 안고 가야 하는 건가요? 저라면 그러라고 하겠어요. 왜냐면 제가 지금 얘거든요. 전형적인 제가 얘예요. 제가 요런 얼굴이에요. 여러분 인식하시나요? 제 얼굴이 그렇게 생긴 거? 모르시겠죠? 저 얼굴 보세요. 아시겠어요? 제가 얘예요. 아시겠어요? 어떻게 보여드릴까? 볼펜이 있나? 이거 뭐 내 얼굴 흠집을 여러분들한테 보여주려고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책상 볼펜이 없네? 여러분도 한번 집에서 해보세요. 이빨을 무는 거거든요? 볼펜이 없네? 아, 있다. 이거를요, 이렇게 물어보세요. 이렇게. 그리고, 눈높이를 보세요. 귀 높이를 보고요. 위거리가 달라요. 여긴 짧죠? 이게 커요. 정면. 자, 마스크 보고. 어. 여기가 짧고, 여기 커요.
그래서 저는 이쪽이 큽니다. 그리고 웃을 때도 보면요. 이렇게 보세요. 썩소한다고 친구들이 맨날 소풍 가서 찍은 사진이 다 그래요. 이렇게 생긴 사람이에요, 제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비대칭이 있고, 저도 코가 또 엄청 휘었거든요.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저 코 이렇게 휘었어요. 요 높이도 다르죠. 잘 보면 귀 높이도 달라요. 얘가 높아요. 그래서 안경 쓰면 맨날 이렇게 돼요. 진료실에 오시면 제가 항상 얘기해 드리는 건데, 저쪽 귀 모양이 달라요, 생긴 게. 이게 더 높아요. 얘 높이가 이렇게 높아요. 귓볼이 생긴 게 달라요. 얘가 더 이렇게 뿅 올라갔고요. 얘가 좀 동그래요. 보이시죠? 제가 이런 사람이라서 이걸 뭐 평생 안고 가야 된다라고 뭐 말할 정도로 그렇게 불편한 내용은 아니고요. 그냥 똑같은 사람 없어요. 이런 사람 없어요. 참고로. 이런 사람은 정말 가뭄에 콩나듯이 하나 있을까 말까지 정말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그냥 안고 간다는 생각하지 마시고, 아, 이게 정상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냥 지내셔도 될 것 같아요. 염증 생기면 빼야 된다고 하셨는데 그런 사람들 개선 방법은 없는 건가요? 자, 이 질문 오늘 한번 생각난 김에 한번 답을 드릴게요. 제가 지금 이 수술을 12년, 13년도 시작을 해서 지금 2022년이니까 만 10년이 됐네요, 이제. 근데 진짜 많은 환자분들을 경험했고 정확히 세보진 않았는데 지금 3,000 케이스 거의 다 된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양쪽에 사각턱을 넣었어요, 보형물을. 근데 한쪽만 염증이 났어요. 그럼 한쪽을 뺐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6개월, 1년 있다가 다시 넣었어요. 괜찮아요. 다시 말하면 염증이 나오면 빼야 되잖아요. 자, 염증이 양쪽 두 덩어리를 이렇게 넣었어요. 근데 여기는 멀쩡한데 이쪽만 염증이 났어요. 그럼 재료 문제는 아니란 얘기잖아요, 최소한. 이 재료가 염증이 나는 재료라는 건 아니잖아요. 무슨 재료였으면은, 재료가 문제였으면 둘 다 염증이 났어야 되잖아요. 근데 양쪽을 했는데 한쪽만 염증이 났어요. 그래서 뺐어요. 그리고 6개월, 1년 있다가 다시 넣었어요. 말짱해요. 이해되세요? 보형물이 문제가 생기는 경우는 여러분 염증이라는 거에 대해서 염증 나면은 이건 일반 환자들 마음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해는 돼요. 하지만 냉정하게 판단해 보면요. 염증 나는 경우는요. 대부분 제가 의사라서 그런 게 아니라 환자의 제너럴 컨디션이 굉장히 좌우해요. 예를 들면 수술을 해놓고서 어떤 사람은 멀쩡한데 어떤 사람은 멀쩡하다가 염증이 나서 와요. 그런 경우 대부분은 환자가 상처 관리를 안 하고 의사 지시를 따르지 않고 약도 잘 안 먹고 담배 피고 술 먹고 밴드도 안 하고 그런 경우에서 꼭 그런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경험적으로 보면 그래요. 본시멘트 사각턱 재건뿐만 아니라 어디도 마찬가지예요. 밤새고 술 먹고 담배 피고 와서 부었어요 라고 하고 꼭 그렇게 놀고 먹고도 아니라도 아, 시험 본다고 너무 힘들어서 밤새고 이랬더니 부었어요 라고 와요. 이런 경우가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게 수술 초기에 그러면 100% 염증 나요. 그래서 수술할 때 여러분 너무 촉박하게 스케줄 잡지 마시라. 충분하게 그 시간을 가질 수 있을 때 수술하시라 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내 컨디션 조절을 내가 할 수 있을 때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어떤 사람은요, 이런 경우도 있어요. 수술하고 나서 여자친구랑 헤어져서 너무 힘들어서 계속 잠도 못 자고 담배 피고 그랬대요. 그러고 나서 염증 온 경우도 있어요. 슬프지만 사실이고 있는 일들이에요. 그러면 다시 빼고 한 6개월, 1년 기다렸다가 다시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게 사실은 방법이고 또 하나는 재료 때문에 걱정이 되시는 분이 있다면 재료를 바꿀 수도 있겠지만 굳이 그럴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본시멘트 재료가 문제가 돼서 염증이 난다고 생각을 제가 안 하는 근거는 만약에 문제가 됐으면 양쪽 다 문제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한쪽만 문제되는 경우는 대부분 상처 관리가 안 되거나
약을 안 먹거나 밴드를 안 하거나 수술하고 안 아프니까는 뭐 술 마셔도 돼요, 담배 펴도 돼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문제더라라는 게 제 경험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여러분들은 조금 아니라고 느낄 수 있을지만 참고하시기 바래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서요. 다른 영상에서는 턱끝이 처지는 정도는 길이를 줄이는 양이라고 들었는데요. 여기서는 샌드위치 절골의 장점이 플라티스마를 보존할 수 있다고 나와 있어서 헷갈리네요. 다른 선생님이 돌려깎기, 즉 절제술을 안 하는 이유 영상을 봤는데 두 가지 이유 중 하나가 박리 범위가 커서 처지는 정도가 크다 하더라고요. 샌드위치 절골은 같은 양을 줄여도 덜 처지는 것일까요? 뭐 이것도 몇 번 말씀드린 내용인데 또 이제 내용만 바뀌어서 질문이 오는 것 같아요. 턱이 이렇게 있으면요. 뭐 살이 뭐 있겠죠? 여기서 어떻게 그릴까요? 뭐 입술부터 이렇게 그리면 이렇게 있겠죠? 근데 대부분의 우리가 절골술 뭐 T절골 이런 거 할 때는요. 박리를 여기까지밖에 안 해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박리를 해요. 근데 만약에 이게 이제 T절골이나 이런 거를 할 때는 박리를 턱 끝까지 해서 여기에 붙어 있는 다이가스트릭 머슬이라는 것과 플라티스마 머슬을 조금 보존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돌려깎기해서 이렇게 잘라내려면 박리가 여기까지 와야 돼요. 여기까지. 그래서 다이가스트릭 머슬이 떨어지죠. 그래서 근육 처리를 해줘야 돼요. 근데 지금 환자분이 논리 전개에서 조금 오류가 생긴 게 뭐냐면 1대1로 매칭을 하시는 것 같아요. 자, 턱끝이 처지는 정도는 길이를 줄이는 양이 많을수록 가장 많이 처져요. 근데 길이를 많이 줄이는 걸 따라서 줄어드는 게 가장 기여도가 높죠. 하지만 박리 범위가 많아지는 것도 기여하는 바가 있어요. 그러면 뼈가 줄어드는 양, 볼륨의 변화가 한 80% 정도라고 하면 박리 범위에 의해서 처지는 거는 20%밖에 안 돼요. 그런데 수술은 이 두 가지가 짬뽕이 돼 있어요. 어떤 수술은 이거가 없고 어떤 시술은 이게 없고 이게 아니라 살짝살짝 다 걸쳐 있어요. 그러면은 어떤 방법이 더 좋다, 어떤 방법이 더 좋다라고 얘기하려면 기여도를 봐야 돼요. 볼륨이 많이 줄어드는 수술은 무엇이냐를 놓고 판단하는 게 처짐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예요. 근데 20%밖에 안 되는 내용을 가지고 뭐 어느 걸 더 뭐 처진다 어쩐다 얘기하는 거는 저는 조금 지엽적인 내용이라고 봐요. 그래서 이걸 갖고 이걸 설명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뭐 박리 범위가 커서 그렇다는데 이거는 솔직히 제가 기회가 되면 이것도 한번 더 저번에 언급은 드렸는데 자세히 또 언급을 드릴게요. 근데 요거는 학회 그 회장님한테 얘기해가지고 조금 의사들끼리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도대체 이렇게 주장하시는 선생님들이 왜 나온 걸까? 라는 걸 좀 알고 싶거든요. 그리고 그들이 정말로 박리를 얼마나 조금 하길래 이렇게 주장하는 걸까? 그걸 제가 좀 들어본 다음에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중요한 건 돌려깎기가 박리 범위가 밑에까지 다이가스틱 머슬 플라스테이프마까지 박리를 해야 되는 거는 맞아요. 그래서 박리 범위가 T절골이나 이런 거보다 조금 박리 범위가 커지는 건 맞아요. 하지만 근육 처리를 한다면 매번 똑같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래서 그게 뭐 처짐을 결정한다라는 거는 저는 좀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조금 복잡한 얘기일 수 있어서 나중에 그런 내용들이 정리가 좀 되면 제가 조금 정리해서 방송에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원장님, 광대 수술할 때 녹는필 안 쓰는 이유가 궁금해요. 이것도 한동안 질문이 없었는데 예전에 한참 질문이 있었던 내용이죠. 힘이 없어요. 고정력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어떤 느낌으로 이해하시면 좋으냐면요. 못 중에요. 그냥 망치로 꽝꽝 두드려서 박는 못이 있고요. 이렇게 도라이바로 막 돌려서 하는 픽스 못이 있죠. 어느 게 더 단단하죠? 픽스 못이 훨씬 더 단단하죠. 왜냐면 얘는 물어주잖아요. 그래서 훨씬 단단해요. 비교도 안 되게. 망치로 박아서 박는 그 못은요. 미끄러지면 빠져요. 삐그덕삐그덕 거면서 빠져요. 그래서 보통 이케아 같은 가구 같은 거 사서 DIY 하시는 분들 보면 피스못이
다 들어있죠. 피스못이 훨씬 단단해요. 그냥 일자못 망치로 두드리는 거는요, 힘이 그렇게 세지 않고 이 프릭션, 이렇게 움직이는 찌그덕찌그덕 거리는 느낌에서 계속 루즈닝이 와요. 약간 녹는 핀이 그 느낌이에요. 잡아주는 힘이 약해요. 이 나사 산이 굉장히 듬성듬성 있어요. 그리고 그게 뭐 뼈랑 많이 물리지도 않아요. 그래서 힘이 부족해요. 그리고 돌리다 보면 지가 부러져요. 그만큼 약해요. 그 녹는 핀 자체가. 그래서 광대 수술에는 좀 아니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해요. 교근 발달된 것도 유전인가요? 이거 뭐 닭이 먼저인가요? 달걀이 먼저인가요? 라는 영상 전에 만들었던 거 있죠. 교근에 대한 내용. 논문 한 2, 30편 리뷰한 거. 유전도 되는 것 같아요. 집안에 큰 사람들은 유전이 되더라고요. 선생님, 제가 갑상선 질환을 앓고 있으며 돌출눈 있기에 안화감압술을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하셨는데, 안화감압술 받으시려면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대학에서 받으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뭐 누가 더 잘하냐 뭐 이런 얘기 할 수 있는데, 제가 제 가족이면은 대학에서 받으세요라고 말씀드릴 거예요. 왜냐하면 저 수술이 뭐 대단한 것도 아니고 어려운 것도 아니긴 해요. 뭐 개업가에서 저걸 많이 하신 분이 잘하실 수도 있어요. 다만 안화감압술의 가장 큰 위험이 뭐냐면요, 출혈이고요. 출혈은 실명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면 실명을 막기 위해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응급조치인데, 응급조치를 하기에 가장 좋은 기관은 대학이죠. 만약에 개인 병원에서 있다가 만약에 출혈이 생겨가지고 응급실 가는 시간이면 시신경이 다 그 압력에 눌려서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실명하세요. 그런 이유 때문에 저라면 대학병원을 권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갑상선 질환을 앓고 계시면 대학으로 가시면 보험도 적용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응급처치에 관한 수술이기 때문에 안과랑 협진을 바로 볼 수 있는 대학이 좀 더 낫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원장님, 제가 153에 40kg으로 말랐는데 너무 몸에 굴곡이 없어서 초딩 몸매 같아요. 제가 칼로리 높은 체중 중량 쉐이크를 찾았는데 그거 먹고 비만이 돼서 가슴과 엉덩이에 지방 이식 받고 지방 흡입도 하고 다이어트하면 글래머가 될 수 있나요? 아니요. 저는 키 153에 글래머는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요. 153이 한 요 정도 키라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 다음에 여자 평균 키가 한 160, 뭐, 정도, 160에서 165 정도 된다고 생각하면, 요런 느낌이라고 생각해 보자고요. 그럼 그냥 무식한 그림 그려볼게요. 여기서 가슴 볼록, 엉덩이 볼록, 허리 잘록, 뭐, 이렇게 만약에 뭐 그려본다고 해보자고요. 이 느낌이 글래머러스한 느낌은 안 들거든요. 여기서 가슴 볼록, 엉덩이 볼록, 허리 잘록, 이러면은, 요건 좀 글래머러스해 보일 수 있겠지만, 이거는 글쎄? 이런 느낌이 들어요. 제 생각엔 지금 상황에서 뭐 이런 살찌워서 그걸로 지방을 이식을 해서 지방 흡입을 하고 다이어트를 하면은 지방 는 거 다 없어지겠죠? 그럼 다시 말라깽이로 되는 거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153에 40kg 정도면은 아주 마른 거 아닙니다. 아주 마른 거 아니에요. 우리가 방송에서 보는 그 아이돌 애들이요, 보통 160에서 165 정도인데 40 초반대 체중을 유지하고 있어요. 근데 그들보다 지금 대략 한 6, 7cm, 심하면 10cm가량 키가 작은데 40kg면 아주 말랐다고 생각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45가 넘어가면은 글래머가 아니라 그냥 작은 뚱땡이 느낌이 날 것 같아서, 저는 그냥 지금 체중 정도에서 한 2, 3kg만 찌우시고 체중 관리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뭐 지방을 엉덩이에 넣어서 엉덩이를 만들려고 하지 마시고 운동하셔서 엉덩이 근육을 키우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상황이면 가슴이 없어서 만약에 그렇다면은 가슴은 수술을 하시는 게 오히려 좀 더 나을 것 같아요. 여기서 뭐 비만이 돼서 지방을 빼고 다시 다이어트를 하면 가슴에 엉덩이에 넣은 지방도 다 없어지지 않을까요? 이건 좀 옳지 않은 선택 같아요.
질문 있습니다. 웃을 때 코 모양을 변화시키는 근육을 절제시키면 화살코 개선된다고 하는데 방법은 개방형 수술처럼 인중을 개방하는 건가요? 근데 저는 이 수술을 코를 여기를 개방하지 않고요. 입안을 열어서 해요. 디프레서 septi nas이라는 그 머슬이거든요. 그 파란색? 요거? 요거거든요. 요거는 그냥 이걸 들어서요. 입술을 이렇게 들어서 이 인중 그 잇몸 위쪽에서 절개해가지고 한 1cm 정도만 절개해도 충분하거든요. 그렇게 절개하고 저 근육을 다 뼈랑 분리시키면 되는 거라 그게 오히려 회복도 빠르고 염증도 안 나고 간단합니다. 굳이 여기다가 이렇게 잘라서 흉터를 낼 필요는 없어요. 근데 이거 근육 잘라준다고 코가 많이 올라가지는 않아요. 동양 사람은. 원장님 제발 남자 각진 압덕 케이스들도 보여주실 수 있나요? 근데 제가 저번에 이걸 댓글을 봤거든요. 근데 하악수술 후 비율이 너무 짧고 뭉툭해지고 턱끝만 뾰족해졌는데 길이를 좀 늘리면 정면에서 갸름한 각진 압턱도 가능한가요? 이게 이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요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갸름한 압턱 각진. 그러니까 각진이라면 여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본 사진으로 보면 요런 느낌이려나? 뭐 요런 느낌인가요? 송강님 같은 느낌? 원하시는 게? 그러니까 그걸 제가 이해를 잘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박서준 님도 아주 넓은 건 아니거든요. 근데 요 정도면은 각졌다라고 얘기할 수 있으려나요? 그러니까 그거를 조금 예시를 좀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차은우 님 같은 경우도 이것도 좁다고 말하긴 좀 그렇거든요. 근데 오히려 이런 경우 서강준 님 같은 경우가 조금 여기가 좁긴 한데 각지진 또 않았잖아요, 이분은. 그래서 뭐 황치열 님이 조금 각졌나? 뭐 이런 느낌 정도 드는데 이걸 제가 모르겠어서 뭐라고 답을 드리기가 조금 난감하더라고요. 요거 좀 디테일하게 좀 질문 한번 다시 주시면 제가 한번 찾아서 한번 다음 방송 때 말씀드릴게요. 저는 턱 세로 길이가 짧은데 무턱은 아닙니다. 그럼 어떤 방식으로 연장하게 되나요? 길이만 만들어야죠. 턱이 보통은 이렇게 생겼거든요. 예를 들면. 근데 요런 분들은 세로 길이는 짧은데 무턱은 아닙니다. 요런 분들은 어떻게 생겼냐면 요렇게 아이고 요렇게 생겼어요. 요런 식으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턱은 아니니까 앞으로 만들 필요는 없으니까 밑으로만 이렇게 만들면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요거는 뭐 살 빼고 그렇게 하면 되겠죠? 원장님 광대를 100% 유전인가요? 뭐 거의 그렇다고 보죠. 부모님 중에 광대가 나오신 분이 있다면 자녀도 광대가 나온 뭐 그럴 수 있죠. 얼마나 높은 확률로 그렇게 된 이거 확률 조사는 할 수 없지만 인종이 그렇고 동양 사람들 광대 없는 사람 없고요. 집안에 광대가 큰 사람이 있으면 자녀분 중에 그럴 확률이 있죠. 근데 엄마 닮았냐 아빠 닮았냐가 중요하잖아요. 근데 엄마 아빠 둘 다 광대 나온 집도 참 드물어요. 제가 보면 두 분 중에 한 분은 나와 있지 엄마 아빠 둘 다 광대 뿅인 집은 지금까지 못 봤어요. 환경적 요인은 사실 광대는 크게 없는 것 같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뭐 이를 악무는 습관이 있으면 좀 커질 수는 있는데 그렇게 영향을 줄까? 뭐 이런 사실 논문도 사실 별로 없습니다. 또 광대를 치면 오히려 광대가 더 발달하게 된다는 속설. 이거 누군지 잡아오세요. 제가 현상금 걸게요. 100만 원 걸까요? 너무 적나? 이 속설 말씀하신 분 잡아오시면 제가 100만 원 드리겠습니다. 이런 말 하는 사람들은 좀 잡아야 돼. 무슨 광대를 쳤는데 광대 왜 자라? 이런 말 하시는 분들은 좀 잡아야 돼. 미미하게 영향이 있을 수 있까요? 영향 없습니다. 아, 습관적으로 쳐요, 이렇게. 이렇게 때리면 군살이 생겨서 튀어나와요. 예, 그거는 뼈가 자라는 게 아니라 군살이 생겨서 튀어나와요. 제가 일전에 보여드렸을 텐데, 여기 뒷광대 없애겠다고 그 약손 뭐 이런 경락 이런 데서 막 눌러가지고 여기 뿔 달린 사람 사진 제가 보여드렸죠. 피부가 군살 생기면서 튀어나옵니다. 뼈가 발달하는 게 아니라 이게 튀어나옵니다. 살이. 광대를 치면이라는 게 이렇게 때린다는 거였어요. 수술하는 게 아니라. 잡으면 그러지 마세요. 그리고 100만 원 드려야지. 뭐 어떻게 해. 내가 뭐라고 뭐 어떻게 때리겠어요. 그냥 그러지 마세요.
다시 그러지 마! 이렇게 약속하고, 잘 잡아오셨어요? 100만 원 드려야죠. 턱끝 전진수라면 2차 각 해결은 어떻게 하나요? 이 동영상에 답이 있는데, 여기 이렇게 잘라줘야 된다고, 또 여기도 좀 잘라야 된다고. 이 동영상 자세히 보시면, 이 동영상에 답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질문 주신 분, 지난주인가? 조금 됐나 봐요. 수술이 2주차에 이렇게 됐다고, 감각도 없다고 하셨는데, 지금, 감각은 좀 돌아오셨대요. 근데 아직 근육이 그렇대요. 제가 말씀드렸죠. 기다리는 것도 저는 괜찮은데, 정 불안하시면 저한테 질문 주시기보다는 대학병원 신경과 가서 한번 검사를 받아보세요. 그게 나을 것 같아요. 치료를 하려고 지금 생각할 거는 별로 없고요. 일단은 신경이 살아나길 기다리는 건데 못 기다릴 정도로 불안하고 걱정되고 그러면 그냥 신경과 가서 검사를 받아보세요. 빨리 받고 뭐 거기서 약을 줄 수도 있고 뭐 신경치료, 자극치료를 할 수도 있으니까 그걸 먼저 확인하는 게 순서가 아닐까 합니다. 선생님 6mm 턱끝 전진 후 3개월이 지났는데 턱이 너무 많이 나온 것 같아서 재수술 생각 중입니다. 이런 경우 이전에 올리셨던 영상에서 다시 턱끝 후진하는 것보다 앞턱을 갈아내는 게 낫다고 하셨는데 그 이유는 체부 볼륨 보존하기 위해서인가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턱끝 볼륨을 줄이는 수순, 후질 갈아나기를 하게 되면 이중턱이나 마녀턱이 생긴다고 하셨는데 원래 정상이었는데 전진했다가 6개월 정도 뒤에 후진 갈아내기를 통해 원래 얼굴처럼 복원시켜도 그런 현상이 생기는지 궁금합니다. 그럴 수 있어요. 왜냐면 박리만으로도 그렇게 만들어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뭐 이중턱 생길 수 있는데 만약에 3개월 지났는데 확실하게 내가 너무 과교정된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있다면은 지금이라도 빨리 하세요. 제가 재수술을 좀 늦게 해라라고 하는 데는 의미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수술 결과가 아직 완전하게 나오지 않았는데 너무 서두르지 말라는 뜻이고요. 또 하나는 수술을 다시 하는 거는 결국 톱질을 해서 뼈를 또 갈아내야 되잖아요. 여러분 톱질 해보셨나요? 그럼 나무를 자르면 톱밥이 나오죠. 그럼 톱의 두께, 그 톱날이 이렇게 어긋난 정도에 따라서 톱밥이 나오는 만큼 나무가 사라지잖아요. 뼈도 톱질을 하면 할수록 뼈는 길이가 줄어들고 볼륨이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다시 수술하지 말자라는 게 제 생각이고. 그런데 만약에 내가 지금 한 3개월 지나서 어느 정도 붓기가 빠졌다고 생각이 드는 상황인데 너무 과교정된 게 확실하고 나는 절대 이 얼굴로 못 지내겠다라고 확신하신다면 빨리 다시 하세요. 왜? 지금은 한 3개월 정도면요. 톱질을 안 하고 살짝살짝 기구로 톡톡톡톡 쳐도 망치로 쳐도 부러질 수 있어요. 그럼 부러진 걸 다시 원위치에 갖다 놓으면 지금 걱정하시는 것보다 훨씬 낫지 않겠나 이런 생각은 들어요. 근데 그거 역시도 이렇게 말로 할 얘기가 아니라 실제 의사 만나서 확인을 하세요. 저한테라도 오셔서 CT 찍고 확인하시고 고민하고 이런 거 걱정해야지 너무 모호하잖아. 지금 6mm 전진한 거 괜찮은 거다라고 생각되는데 이런 고민할 필요 없잖아요. 근데 이러면서 인터넷으로 뭐랄까 뭐 안 본다는 표현이 좀 그렇긴 하지만 어설프게 간 보다가 시기를 놓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웬만하면 전문의 선생님 만나서 확인하자. 그게 제가 드리고 싶은 답이에요. 혹시 광대 축소술과 앞광대 쪽 보형물 같이 하게 되면 처짐이 덜 되는 효과가 있을까요? 뭐 이론적으로는 그런데 저는 이렇게 말 잘 안 해요. 이론적으로는 맞는 말이거든요. 근데 저는 이렇게 말 안 해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하시면은 이게 의사의 언어와 일반인의 언어의 갭이거든요. 제가 항상 드는 이유 그 예가 있잖아요. 양말 2개 신으면 키 커져요? 이 질문에 키 커진다라고 답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이 만약에 저한테 물었어요. 선생님 양말 2개 신으면 키 커져요? 그러면은 인간 백정환과 의사 백정환은 다른 답을 할 거예요. 인간 백정환은 알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마. 그거 누가 알아봐. 이렇게 얘기할 거고요. 의사 백정환은 네, 키가 커집니다. 양말 두께만큼. 이렇게 말을 할 거예요. 이 차이를 아시겠어요? 의사는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볼륨이 커지는데 당연히 볼륨이 커지면 처짐에는 이득이 되죠. 더하기 빼기 하면 플러스잖아요. 근데 이거 넣는다고 처지는 게
마가죠? 그건 좀 오바지. 양말 두께만큼 키 커지는 게 키 커지는 거야? 누가 알아봐? 그렇지 않나요? 그런 질문들이 인터넷상에서 여러분끼리 계속 주고받고 얘기거리를 만드시는데 정작 중요한 건 그게 아닐 것 같아요. 내가 광대 축소할 필요가 있는가? 내가 앞광대 수술을 할 필요가 있는가에 대해서 고민하셔야지 처짐이 무섭다고 요거를 할까 말까 고민을 하는 거는 잘못된 생각이라는 얘기예요. 이해되셨길 바래요. 안녕하세요. 알러덤 콧대 코 쪽. 이거 질문 주신 분 아직 계시나 모르겠네. 연골 이식한 지 1년 이상 지났습니다. 그런데 이틀 전 머리 자르다가 미용사분이 앞머리를 자르다가 뾰족한 머시기로 코 중간 뼈 끝나는 지점 쪽 연골을 팍 하고 때렸습니다. 코 중간 뼈 끝나는 지점 연골을 때렸대요. 제가 충격받은 부위는 알로덤이 있는 부위입니다. 당시 고통은 엄청났습니다. 그 뒤 염증이나 붓거나 통증은 없습니다. 근데 기분 탓인지 모양이 바뀐 것 같아요. 저 정도 충격으로 코 연골 알로덤이 변형될 가능성이 있나요? 만약 뼈 부분에 맞았다면 저 정도 충격으로 뼈가 골절될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저 정도 충격이 뭔지 모르겠고요. 때리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냥 뭐 부딪히는 정도였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렇게까지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뭐 시큰하게 아팠던 거. 근데 뼈가 부러졌는지 확인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알려드릴게요. 이건 뭐 성형외과 의사라면 1년차 후배 오면 항상 가르쳐 주는 건데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어디서 코를 꽉 부딪혔어요. 그러면 코가 부러졌는지 안 부러졌는지 가장 쉽게 알 수 있는 방법. 응급실에서 실제로 의사들이 하는 거예요. 여기를 두드려봐요. 이렇게 톡톡톡톡톡톡 두드려봐요. 이렇게 수박 두드리듯이 이렇게 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 요 정도로 두드려봐요. 그러니까 코뼈가 부러지면 여기가 부러지잖아요. 근데 그 위쪽에 여기를 미간 사이를 이렇게 톡톡톡톡톡톡 두드려봐요. 이렇게. 그리고 환자한테 물어봐요. 아프세요? 어떤 느낌이세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환자가 어떻게 말을 할 거 아니에요? 그거에 따라서 이걸 부러졌는지 아닌지를 우리는 판단해요. 의사들은. 어떻게 판단하냐? 톡톡톡톡 두드렸을 때 전기 오듯이 시큰한 느낌이 들어요. 그러면 부러진 거예요. 전기 오듯이 시큰한 느낌이 들어요. 그럼 부러진 거고 그냥 아파. 그럼 그거는 멍드는데 때린데 아파서 멍든데 누르는 느낌으로 아픈 거는 그냥 살이 다친 거예요. 뼈가 부러지면 시큰한 느낌이 와요. 제가 코뼈 부러져 봐서 압니다. 그래서 아마도 아닐 거라고 보고 그것 때문에 모양이 변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기분 문제일 것 같고 속상해서 그런 것 같아요. 윤곽 수술 후 피부 탄력 관리하려고 전문 고주파 기기 사서 매주 하려는데 혹시 피부가 얇아지나요? 고주파 한다고 피부 얇아지지 않아요. 그리고 그 정도 가정의료기기로 허가받은 기기는 출력 자체가 약해서 뭐 여러분이 걱정하는 것처럼 피부 얇아지고 이러는 것도 아니고 레이저 하면 피부 얇아진다 뭐 이런 말 있었잖아요. 그거 옛날 CO2 레이저 하던 시절의 낭설이거든요. 박피 하던 시절. 그래서 요새는 그런 거 없잖아요. 그래서 박피 한참 하던 시절이 있어요. 레이저 리서페이싱이라고 해서 레이저로 아예 피부 껍데기를 태워버리는 그런 박피하는 거. 그다음에 화학 케미칼 박피도 많이 했었죠. 페놀 박피 이런 거. 뭐 요새는 안 하잖아요. 그런 거. 그래서 레이저 한다고 피부 얇아진다는 것도 그게 낭설인 거라고 봐야죠. 옛날에 있었던 얘기고요. 원장님 커뮤니티 올려주신 사진 2번에서 뾰족한 모양은 유지하면서 사면에서 라인을 유지하는 방법은 없나요? 그렇게 하려면 여기를 조금 메꾸고요. 여기를 메꾸면서 길이를 만들면서 밑으로 이렇게 만들면 돼요. 그러면 얼굴이 길어지겠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근데 얼굴이 길어지면 나이 들어 보인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런 게 있어서 문의드려요. 1월 6일에 안면윤곽 대면 상담받았던 누구입니다. 그때 선생님께서 귀밑샘 때문에 광대 수술한다고 해서 얼굴 작아지지 않고 귀밑샘 때문에 얼굴 아래가 커 보일 수 있다고 수술하지 말자고 하셨는데요. 그래서 그냥 단념하고 살려고 했는데 자꾸 오른쪽 얼굴이 신경 쓰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얼굴이 작아지지 않더라도 개선이 가능하다면 오른쪽 광대 비대칭 개선 목적으로라도 수술하고 싶은데 어느 정도 개선이 될 수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오른쪽은 왼쪽보다 볼페임이 심하고 오른쪽은 옆광대 45도 광대가 더 튀어나옴. 오른쪽 광대 가장 튀어나온 지점이 왼쪽과 다름. 이렇게 되는데 이 문제라도 해결이 된다면 얼굴이 작아지지 않더라도 이왕 하는 거 욕심부려서 광대까지 하고 싶어요. 제가요, 이렇게 대면 상담하신 분들이 이렇게 추가 질문 주시잖아요. 그때마다 느끼는 건데요. 여러분 그냥 비대면 먼저 받으세요.
비대면 먼저 받으시고 그리고 대면 상담하세요. 어차피 두 번 오는 거라 좀 귀찮을 수는 있겠다만, 왜냐면 지금 질문 주신 거 대면 상담 때 다 말씀드린 거예요. 제가 다 말씀드린 건데, 근데 짧은 시간에 한 번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려도 이게 흡수하는 양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집에 가서 이렇게 또 물어보시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비대면의 장점은 뭐냐면요. 제가 영상으로 만들어 드리잖아요. 계속 돌려보면 돼요. 그래서 비대면 영상을 좀, 보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이런 느낌이 있고요. 일단 질문 주셨으니까 준비는 CT는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이 부분 그 얼굴을 제가 좀 가려놨는데, 음, 일단은 이렇게 CT 뼈는 그냥 보고 갑시다. 제가 분석할 때 항상 말씀드리죠. 눈뼈 기준으로 평선을 그리고요. 그 다음에 얼굴 중심에서 수직선을 그려요. 그러면 딱 보세요. 대칭 되게 잘 맞는 것 같지 않아요? 치아 중심선도 딱딱 맞고 이렇게. 턱끝도 뭐 요 정도면 잘 맞는 것 같고. 괜찮지 않나요? 광대 높이도 좌우 차이가 뭐 조금 있긴 해요. 이게 오른쪽이거든요. 조금 낮고 이게 조금 높고. 그쵸? 잘 맞는 것 같죠? 여기까진? 근데 얼굴뼈는 평면이 아니라 3차원이다 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턱 관절에서도 또 수평선을 그어볼게요. 이렇게. 아이고, 이게 떠 있네. 그리고 얼굴 중심에서 이렇게 수직선을 그어볼게요. 이러면 중심은 잘 맞는데 얘는 떠 있어요. 이렇게. 자, 보시면 여기까지 돼 있고 얘는 딱 붙어 있고. 그 얘기는 뭐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렇게 갔다가 여기까지는 똑같이 잘 왔는데 이게 옆으로 간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또 여기서 봐야 될 거는요. 광대 요 녀석의 사이즈, 크기랑 이 녀석의 원의 사이즈를 보세요. 자로 볼까요? 한번 보세요. 여기서부터 재볼게요. 여기서부터. 그러면 얘는 여기까지. 그러면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다섯 칸. 5cm예요. 근데 여기는 여기서부터 재면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다섯 칸이 조금 모질라는 이런 느낌이죠. 여기서 보면. 그쵸? 이 차이가 존재해요. 잘 보시면 여기서는 이렇게 크게 돌아가고요. 이렇게 크게. 얘는 좀 작게 돌아가요. 더 중요한 거 얘기해 드릴게요. 여기 구멍이 얘는 까만 게 많이 보이죠? 여기는 좁죠? 그 얘기는 뭐예요? 이쪽 광대가 환자분이 크게 느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른쪽이. 이 말을 다르게 얘기하면요. 정면에서 보면 머리통은 여기 있고 얼굴은 여기 있다는 뜻이에요. 아까 정면에서 봤을 때는 되게 대칭적이었는데 실제로 고개를 들어서 볼 때는 턱관절 위치가 선을 쭉 그으면 여기가 조금 뜨죠. 여기는. 이만큼 비대칭인 거고 여기서 보이는 이 간격, 까만 부분이 광대 활의 크기가 조금 다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쪽이 커 보여요. GT님 이거 얼굴 피부음영 보여드려도 될까요? 피부음영을 보면 더 조금 설명이 쉬울 것 같은데. 그 다음에 또 하나 볼 거는 뭐냐면요. 이 턱관절에서 수직선을 그어요. 그 다음에 여기 턱관절에서 수직선을 그어요. 잘 보시면 이쪽이 조금 더 넓어요. 여기가 조금 좁고요. 아주 미세해요. 그리고 옆에서 이렇게 보면은 턱의 위치 조금 다르죠. 여기도 차이가 조금 있죠. 괜찮다고 말씀해 주셔서 그냥 피부를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보면은 중안면부 꺼져 있고 입이 이렇게 나온 모습 보이죠. 근데 정면에서 보면은 지금 스트레스 받는 거는 여기 꺼진 거예요. 여기 꺼진 거. 그리고 45도도 조금은 보이죠. 제가 광대 수술을 하냐 마냐는 사실은 요걸로 결정을 해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45도가 좀 튀어나왔잖아요. 광대 수술 할 만하죠.
관자놀이 꺼져 있고 여기 광대뼈 있는데 튀어나오고 여기 꺼져 있으면 고민해요. 그래서 그런저런 조건으로 보면은 광대할만 해요. 다만 여기 이것 때문에 이 침샘이에요. 자, 아까 턱 관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정면에서 보면은 보이는 게 여기잖아요. 요거 요 덩어리잖아요. 자, 요 덩어리가 보이세요? 아니면 요 덩어리가 보이세요? 정면에서. 빨간색이 더 튀어나와 보이세요? 초록색이 더 튀어나와 보이세요? 광대 수술은요, 요 빨간 부분이 들어가는 거예요. 요건 침샘이고 광대는 여기에요. 그래서 침샘이 어느 정도냐, 그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 보시면 깜짝 놀랄 수도 있는데. 자, 마음의 눈을 뜨시고요. 자, 마음의 눈을 뜨시고 제가 여기 교근을 그려버릴게요. 이게 교근이고요. 보톡스를 아마 맞으신 걸 거예요. 그 다음에 침샘이 얼마나인지 한번 그려드릴게요. 자, 보세요. 이게 교근이고요. 이게 침샘이에요. 침샘 발달은 대부분 유전이에요. 그래서 두께를 재보면 침샘 두께가 대략 20mm 가까이 되고요. 사각턱에 있는 교근 두께는 보통 남자 한 15mm, 6mm 되거든요. 근데 오히려 13.5mm 밖에 안 돼요. 여기는 한 20mm 가까이 되는데. 요거 참고해 주시면 왜 이런지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 조금 줄어드는 거로 난 만족한다. 여기 조금 줄어드는 걸로 만족한다. 그리고 뭐 앞광대 뭐 이런 거 조금 올리고 코 올리고 뭐 이런 거 말씀드렸으니까 하면 괜찮아요. 근데 여기 침샘은 조금 본인이 받아들이시면 돼요. 근데 제가 우려했던 건 뭐냐면 여기 줄어든다고 해서 여기는 그대로잖아요. 여기 조금 줄어드는 거, 여기 꺼진 거, 메꿔지는 거 가능해요. 근데 제 생각에는 여기 꺼진 거 때문에 수술한다면은 그냥 보톡스 안 맞고 교근 그냥 잘 씹고 지내시면 여기는 조금 돋아 올라오거든요. 그럼 보톡스를 맞지 않으시면 될 거를 굳이 사각턱을 이렇게 할 수 있을까? 그 다음에 침샘 보톡스 여기 귀밑샘 여기 맞는 거는 사실 저는 못 놓겠어요. 후달려서. 왜냐면 요 침샘 있는 데서요. 요 귀 밑에 귓바퀴 뒤에 있는 데서 얼굴 신경이 이렇게 5가지가 나와요. 이마로 가는 거, 그 다음에 눈가로 가는 거, 일로 가는 거, 그 다음에 열로 가는 거, 요렇게 몸구로 가는 거. 이렇게 5가지가 나오거든요. 근데 그게 다 침샘 속에 있어요. 근데 내가 침샘에다 보톡스를 놨는데 만약에 보톡스 약발이 여길 딱 건드렸어요. 여길 딱 건드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안면마비 와요. 재수 없으면 여길 딱 건드렸어요. 그럼 이 5개가 다 안면마비가 오면 구안화상을 잃게 돼요. 그렇게 지낼 수는 없거든요. 만약에 GT님 이거 보톡스 안 맞으신 거면 제 생각에는 그냥 정상적으로 식사 잘 하시고 이렇게 하시다 보면 여기 근육은 좀 올라올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제 생각에는 원하시면 하세요. 45도 줄이고 여기 조금 줄이는 걸로 만족하겠다 하시면 다만 여기 때문에 그렇게 재미는 못 본다예요. 그 방송에서도 제가 상담 시에도 말씀드렸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만 참고하셔서 본인이 결정하시면 돼요. 지금 이 상태면은 45도도 조금 줄여볼 요량이 있고요. 여기 정도 부위 조금 줄어들면 여기 꺼진 거 조금 나아져요. 그리고 오른쪽이 신경 쓰인다고 하셨는데 여기 뭐 여기나 이렇게 보시면은 큰 차이는 아니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환자분이 있는 비대칭 자체가 그러니까 뭐 뒤통수가 어쩌다고 아니라 머리 덩어리가 여기서 봤을 땐 여기에 있고 얘는 여기에 있는 이런 형태예요. 일단 그게 하나고요. 이걸 조금 다르게 얘기하면은 얼굴이 지금 이렇게 생긴 형태라는 거고요. 정면에서 볼 때는 미묘하게. 그 다음에 고개를 들어서 보면은 얼굴이 이렇게 생긴 형태예요. 그러니까 이 2가지가 짬뽕이 된 상태에서 환자분이 이쪽이 크다고 느끼는 거는 어떻게 보면 당연해요.
그래서 이것도 뭐 신경이 쓰인다면 줄여볼 수는 있으나 사실 이건 주관적으로 본인이 느끼는 거지 누가 봐도 느껴지는 아주 거북함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제 입장에서 제3자 입장인 제 입장에서는 환자분이 정 원하시면 하세요. 하지만 권하지는 않을 거예요. 라고 말할 거예요. 지금 이렇게 살짝 들어서 보시면 이거 한번 여러분 의견 주세요. 파란색이 튀어나와 보이나요? 아니면 여기 빨간색이 튀어나와 보이나요? 얼굴 크기를 결정한다는 관점에서. 파란색보다는 빨간색 원이 훨씬 더 작용을 많이 해요. 그럼 이 상태에서 만약에 광대가 줄어든다라고 생각을 하면 여기는 이렇게 조금 줄어드는 느낌이 들 텐데 여기가 그대로 이렇게 크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 여기 관자놀이 꺼진 거랑 여기 줄어든 거랑 연결이 되면 정면에서 봤을 때 얼굴이 살짝 이렇게 만두 요런 아이고 너무 과하다. 약간 요런 느낌으로 보일까 봐. 그러면 좀 별로잖아요. 그래서 그럴 수 있으니 광대는 권하기는 어렵다. 이런 입장이었던 거예요. 하지만 본인이 너무 스트레스 받는다 그러면은 뭐 너무 많이 줄이려고 애쓰진 마시고요. 여기 45도 여기 튀어나온 거, 여기 뿔처럼 달린 거 있잖아요. 요거 밀어넣으면서 조금 갈아주고, 여기도 조금 튀어나온 뿔처럼 있는 거 있거든요. 요거 갈아주고, 그 다음에 여기 뼈 두께만큼 살짝 줄이는 거. 이 두께로 보면은 여기가 대략 한 6mm 될 거거든요. 네, 한 5.8mm 정도 되는데, 요 정도로 조금 줄여주면 그나마 조금 스트레스 덜 받지 않겠나. 제가 볼 때는 지금 여기 뿔처럼 튀어나온 거, 요 녀석이 제일 환자분한테는 만족스럽지 않을까? 여기 보면, 이렇게 보면, 요게 이렇게 뿔처럼 튀어나왔잖아요. 요거. 수술하면서 요게 없어지면 좋지 않을까요? 반대쪽에선 요거죠. 요 뿔처럼 튀어나온 것만 없어져도 그래도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답이 되셨나요? 더 궁금한 거 있으시면 지금 물어보셔도 돼요, GT님. 오른쪽만 하고 싶으면 오른쪽만 하세요. 그럼 뭐 제가 이거는 정할 게 아니라 환자분이 원하시는 대로 제가 맞춰야 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어떻게 하시든 그건 본인이 결정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군인 신분이라 찾아갈 수 없어서 딱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저는 이빨이 정말 작고 턱끝이 매우 짧은 편입니다. 현재 돌출입 교정과 무턱 교정, 본시멘트 교정 고민 중입니다. 사실상 교정은 턱 길이를 늘리기보다는 안면 비대칭과 돌출입을 넣어 상대적으로 턱끝이 나와 보이기 위함입니다. 어찌됐든 간에 턱끝 길이 연장을 위해서 시멘트 넣을 계획인데 돌출입 안면 비대칭 교정 후에 찾아가는 것이 나을까요? 아니면 바로 본시멘트 넣는 게 나을까요? 또 본시멘트 수술 시 5시 방향이 아닌 6시 방향으로도 넣을 수 있을까요? 이게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5시 방향, 6시 방향은 어딘가요? 이게 제가 좀 어려운데요. 그러니까 5시 방향이라는 거는 이거 7시 방향 얘기하신 거겠죠? 이 방향, 이 방향? 이거 아닐까요? 요거? 그래서 7시를 5시로 잘못 말하시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고 지금 이 비대칭은 꽤나 있으세요. 그런데 일단은요. 제가 지금 이 환자분 CT를 보면서 말씀드리는데 비대칭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하셔야 되고 치아 교정으로 입을 넣는다는 생각은 저는 조금 반대하고 싶은 생각이 좀 있어요.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지금 요 정도 상태라면요. 코 좀 높여주고요. 코 좀 높여주고요. 턱 조금 이렇게 만들어주면요. 입 안 나와 보일 것 같거든요. 이렇게 보면. 그래서 코 조금 높여주고 턱 조금 이렇게 무턱만 조금 만들어주면요. 굳이 입을 넣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뭐 정면으로 했을 때 5시요? 여기? 이거는 무슨 의도일까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상황이면은 일단은 뭐 비대칭 때문에 한다면은 교정을 한다면 교합이나 그런 문제 때문에 한다면 하는데 입을 넣으려고 너무 애쓰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지금 요 상태로 보면은 지금 윗니가 조금 이렇게 뭐랄까 덮는 오버바이트 형상이 조금 있긴 한데 여기서 이걸 넣는 게 이 비대칭을 잡아줄 수는 없어요. 이거는 양악 수술로 해결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한번 고민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기회 되시면 언제든지 병원을 오셔서 저랑 상담을 하고 결정하셨으면 좋겠어요.
정면에 보이는 5시 비대칭이요? 5시면 여기죠. 근데 뭐 여기도 넣죠, 당연히. 근데 뭐 여기도 넣어야 될 상황인데. 그래서 일단은 요 기준에서라면 저는 코를 조금 더 높이고 턱을 요렇게 만들면 이 무턱 느낌은 아니 뭐 입 나온 느낌은 완전히 해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굳이 이런 생각이 들고요. 치아 중심선이 맞아도 비대칭은 비대칭일 수 있어요. 왜냐면 요거 지금 제가 수직선 긋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서 살짝 안 맞죠? 이렇게 가거든요. 근데 이거보다 중요한 게 지금 이 평면, 교합평면이라고 그래요, 이거를. 교합평면이 기울어져 있어요. 근데 요거를 교정으로 고치겠다? 이건 아닌데. 이거는 양악해서 이쪽 방향으로 돌려야 되는데, 이렇게. 이렇게 올리고. 그래야 이건 비대칭이 교정되는데. 근데 이렇게 해도 지금 이 하악각 비대칭이 또 남아있거든요. 여기가 또 달라요, 높이가. 그래서 조금 복잡한 내용이 있어서 요거는 조금 상담해보고 결정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요거 질문 주시는 것 같아요. 요거 필러 가능성 되게 높아요. 필러를 자주 많이 맞으면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원장님 안녕하세요. 상담 때 턱 길어지고 싶고 앞으로 나와야 한다고 하셨고 저도 그 의견에 동의해서 코 수술하면서 현재 있는 무턱 보형물 제거를 하였는데 생각보다 멍이 많이 들어서 걱정되어 문의드립니다. 수술 후 2일 차입니다. 사진은 턱보형물 수술할 때 이렇게 멍이 심하게 들고 붓기가 많지 않았는데 제거할 땐 멍이 좀 많이 들고 그래요. 재수술은 6개월 지나야 가능하시다 했던 것 같은데 H에서 다시 보형물 수술하는 것도 그 이후에나 가능한 건가요?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셨는데 여러분 제가 항상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요. 턱 끝에 보형물이 들어 있으시면요. 어, 보형물을 빼면서 동시에 수술을 진행하세요. 입을 여러 번 여는 게 더 안 좋아요. 공짜로 빼준다고 해도 빼지 마세요. 그냥 있는 채로 저한테 오세요. 그리고 빼고 다시 또 한 번에 넣는 게 환자분을 위해서 좋아요. 빼고 또 째고 또 째고 하는 거 입안을 계속 반복적으로 째게 되잖아요. 계속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도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여기 이렇게 멍이 많이 들었잖아요. 이거 속에서 피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형물 빼면서 이제 주변에 이제 흉살이나 캡슐이라는 걸 정리를 할 때 지혈을 잘 해줘야 되는데 지금 지혈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피가 난 것 같거든요. 보형물 뺄 때 이렇게 피 많이 나는 거는 드물어요. 근데 지금 여기에는 피 덩어리가 선지처럼 굳어져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수술 후 며칠인지 모르겠는데 여기에는 지금 선지, 우리 선지국 있죠. 거기 있는 것처럼 피가 떡이 져서 아마 있을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수술했는데 이렇다 그러면은 저는 한두 바늘 열어가지고요. 물로 씻어서 피 빼내요. 그게 흉살도 덜 생기고 뭉침도 덜하고 훨씬 좋거든요. 근데 지금 수술하고 며칠째인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아마도 요대로 둔다고 해도 뭐 크게 문제될 건 아닌데 저라면은 저는 한두 번을 열어가지고 피를 빼요. 근데 만약에 그게 좀 여의치 않다. 그러면 한 2주 정도 지나잖아요. 열흘에서 2주 정도 지나면 입안으로 이 선지처럼 굳어있던 피가 물로 변해요. 리퀴팩션이라고 저희가 표현을 하는데 액화 현상이 일어나는데 그렇게 되면 이게 갈색 와인 색깔처럼 입안 상처 부위에서 찍 하고 흘러나올 수 있어요. 이제 그렇게 빠져나오고 끝나게 될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피가 많이 고이면 주변에 흉살이 많이 생기는 건 자명해요. 그래서 지금 이 질문을 주신 게 언젠지 제가 날짜는 모르겠는데, 일주일 안쪽이라면 한두 바늘 조금 째서 바늘 실밥 풀어서 안에 고인 피를 좀 빼내는 게 저는 여러모로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